시장에서 대장주다, 주도 테마다 그런 걸 다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가 없고 이 테마 저 테마 찾아다니면서 거래하기보다는 이 화살표만 보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주도 테마이구나 인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단선에 닿으면 하단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거, 마찬가지로 상단선 닿으니까 하단선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차트 박사입니다. 오늘 시간은 합성 엔벨로프 유의사항 및 세부 스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치아가 하나 뺐거든요. 치료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발음이 약간 셀 수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폭락장 대응 전략입니다. 시장 공포 극대화 시점에서는 우량주 및 대형주 위주의 매매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목이 올 때 동시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유의사항에 보면 같은 테마의 두 종목 이상을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다, 자동차 관련주다 했을 때 테마주들이 보통 몇십 개씩 나오는데 다 매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안전하게 대형주라든가 주도 테마의 대장주 위주로 매매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벨 상단에서 빠르게 하단선에 닿는 종목은 반등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락장이 시작이 되면 10의 엔벨로프 하단도 공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반드시 조건에 닿고 와야만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폭락장에서는 빠르게 RN존 매매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종목 선별 기준인데 합성 엔벨로프 매매법은 RN존 매매법과 다르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업종의 대장주 또는 대형주 위주로 매매하는 것이 가장 리스크가 적고 안전한 수익을 준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인데요. 재무 관련 유의사항.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실적이 악화된 기업은 피하는 게 좋고요. 또 자금상, 유동성이 악화된 종목들은 반드시 제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 관련 유의사항인데 같은 테마를 두 종목 이상을 금지한다. 보통 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이내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고요. 많이 급등한 종목은 매수 후에 자동 감시 주문으로 손절을 걸어 놓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당 매수의 비중을 잘 지키셔야만이 여러분들이 꾸준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전에 수많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적절한 비중을 지킬 수가 있지만 처음 주식을 하는 분들이거나 또는 직장인 분들은 비중을 잘 지키셔야만이 원칙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매매, 이런 매매는 반드시 피하셔야만이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실전 예시 차트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방산 관련주이죠.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것이 엔벨 10 상단, 그리고 10 하단, 20 하단, 그리고 1 거래대금 1,500억 이상 이 하살표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상단을 돌파하면 바로 이 상단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지 수익 관점에서 수익을 극대화할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단선에 닿으면 닿지는 않았지만 이 하단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거. 또 마찬가지로 상단선 닿으니까 이 하단선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오션의 2025년 2월에서 4월의 차트인데 마찬가지로 상단선에 닿고 하단선 부근에 왔을 때 매수를 한다. 그리고 상단선 부근에 좀 애매하게 닿긴 했지만 이 하단선 부근에서 매수해서 수익이 나오고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10하단 닿을 때마다 반등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 흐름에 따라서 단기 매매를 할지 또는 하단이 여러 번 닿을 때는 중기 매수의 자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 조건은 보통 하단선에 서너 번 닿으면 수익 매매의 타점이 되기도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는 차트는 네이버의 차트인데 하락 구간 일대의 차트입니다. 2021년도 12월에서 11월 1년간의 차트인데 하단선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하락장은 합성 10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대형주를 할지라도 20하단 이때 처음 닿거든요. 그래서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한다거나 또는 RN존이면 대략 30만원, 그 다음에 20만원이 여기에 있는데 RN존의 매매 방법으로 봤을 때 이때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차, 2차 매수했을 때 또 상승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엔벨로프는 하락장일 경우에는 20하단이 좋고 10하단은 참조는 해줄 수 있대 주 매매 기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차트로 네이버를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차트는 메리츠 금융지주의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상승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성 엔벨로프 10하단을 적용할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상단에 닿으니까 10하단에 적용할 수가 있고 또 상단에 닿으니까 10하단에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합성 엔벨로프의 10하단의 자리들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한 리스크가 적은 구간이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하락할 때 반대로 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할 때 RN존 매매법을 하시고 반대로 가는 종목들을 합성 엔벨 10하단 또는 20하단에서 매매를 하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차트는 삼성 SDI의 차트입니다. 이 구간이 하락 구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종목의 특성이 하락 구간일 수 있는데 보시면 상단에 닿고 하단에 왔을 때 추가적으로 한 5일 정도 더 하락한 후에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승의 구간에서는 반등 기다리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부터는 상단선에 닿지를 않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는 하락의 구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이때 반등이 나왔는데 2024년도 11월경에 보시면 계속 추가적으로 이렇게 밀립니다. 근데 20하단에서는 반등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합성 엔벨로프 10하단은 상승 구간에 있을 때만 하는 게 좋고 하락 구간에서는 20하단 또는 RN존 매매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 보면 상단선에 닿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이 구간에서는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단선에 닿았다고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상단선에 닿고 내려왔는지 이걸 먼저 판단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노키드 헬스케어의 종목입니다. 보시면 상승 구간에 있을 때 상단에 닿고 하단에 오니까 당일에 한 20% 정도 상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단에 닿으니까 반등이 나오고 근데 이때 보면 상단선을 상한가로 돌파하는데 돌파할 경우에는 하단선에 올 때 약간의 스윙의 관점일 수도 있고 상단선 공략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계속 상승하던 추세가 하단선에 오면서 반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또 근처에 닿으니까 하단선 매매가 가능하고 또 이때는 상단선에 닿지를 않기 때문에 다음에 20하단이 매수 타점이 됩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단선 닿으면 하단선, 상단선에 닿지 않으면 20하단 여기가 매수 타점이라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시스템입니다. 보시면 상승 구간이 지속이 되면서 상단을 돌파하고 하단선 부근에 왔을 때 닿지는 않았는데 이 구간이 RN 지지의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상단 닿으면 이때 하단선도 있지만 RN존 지지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그리고 RN존의 자리 이때가 겹치면서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 또 상단선에 닿으면서 하단선에 닿지는 않았는데 한 2, 3% 위에서 반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닿으면서 하단선에 바로 찍고 대략 한 6, 7%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이게 너무 많이 급등할 때는 또 일부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번 반등이 나오고 나서 20하단을 접근한다거나 또는 RN존을 접근한다거나 다 지나간 차트이긴 하지만 이 RN존은 기법대로 1차, 2차 이렇게 매수하면 벗어난 사례는 거의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RN조는 상승 구간 또는 하락 구간 다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합성 엠벨은 상승 구간에서 거래하는 방법인데 너무 많이 급등했을 때는 하단의 매수도 가능하지만 RN존이 스윙의 관점 또는 안정적인 매수 관점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전선의 예시 차트입니다. 보면 20하단에서 반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 물론 10하단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처럼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형주는 10하단에서 제가 접근을 하는데 일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의 폭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하단 같은 경우에는 주도 테마의 대장주일 경우에는 하단에 매수를 하고 여타 종목들은 20하단에서 매수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꼭 10하단만 접근해야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대형주 또는 주도 테마의 대장주는 10하단 그리고 일반 종목들은 20하단 이런 식으로 원칙을 정해서 하시면 승률을 더 높일 수가 있고 더 안전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또 이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지만 테마주인데 이 상한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약간 낮게 20 엠벨에서 매수를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최근에 핫했던 노보티즈의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 상단선에 닿으니까 하단선에 반등이 나왔고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상단선 매매는 약간 매매가 빨라야 할 수도 있고 스윙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면 정말로 검증된 초기일 때는 모르겠지만 주가가 많이 상승한 시점에서는 하단 매매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상단 찍고 나서 마찬가지로 또 하단 닿으면서 상승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상단에 닿으면서 하단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목의 특성을 잘 몰라도 중요한 것은 테마도 중요하겠지만 이 하살표 1,5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분석이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스윙 매매를 할 경우에는 분석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하살표가 많이 떠 있는 종목을 하는 것이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시장에서 뭐 대장주다, 주도 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다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가 없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살표만 보면 된다.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시장에서 이 테마 저 테마를 찾아다니면서 거래하기보다는 이 하살표만 보면 시장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주도 테마이구나 인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의 최근의 차트인데 상단에 닿으면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고 또 상단에서 하락을 해서 반등이 미비했다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때 짧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고요. 스윙의 관점에서는 이 부근대가 다 스윙의 관점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또 상단에 닿았는데 이때 반등이 없습니다. 그죠? 이때 뭐 분할 매수보다는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드시 3, 4일 전후로 해서 매도를 해주시면 되고 스윙의 관점하고 단기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성 엠벨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완전한 주도 테마가 아닌 경우에는 단기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반도체라든가 또는 로봇 현대차 관련 테마죠. 그럴 경우에는 이 테마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스윙의 어떤 매매 타점 또는 중기의 매매 타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일반 테마들은 현재 주도 테마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증이 된 6개월, 1년, 2년 어느 정도 계속 상승을 할 것이다 또는 테마가 좋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되는 경우에만 하단 부근들이 스윙의 관점이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가 예측이 되는 테마가 바로 스윙의 관점이 될 수가 있다. 한국전력의 2025년도의 차트죠. 이때는 상단에서 닿고 하단선에 오지 않았거든요. 오지 않을 경우에는 나는 하단선만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패스가 되는 거죠. 또 상단선 부근에 왔을 때 이때 매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대형주, 초대형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뭐 10조 이상은 돼야겠죠. 10조 이상의 대형주만 하겠다. 그러면 안전한 리스크가 적은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알테오전의 2024년도 차트입니다. 상단에 닿고 얼핏 보면 40만원대에서 28만원까지 폭락 같지만 알테오전이 2만원, 3만원, 5만원 할 때부터 45만원까지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하단선에 닿고 갭을 띄우면서 10% 반등이 나온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선에서 이만큼 왔으면 하단선 매매가 일부 가능한데 10% 정도 상승을 하고 상단선에 오지 않고 하락을 했을 때는 20 엔벨로프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
반등이다. 그래서 매수가 되자마자 추가적으로 10% 정도 더 하락을 했는데 분할 매수 하셔도 되고 아니면 1차만 하더라도 10% 이상의 큰 상승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상단선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20하단 또 반등 나오긴 했지만 닿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를 하셨다가 다시 닿으면 그때 하단에서 매수를 하면 되고 만약에 테마가 살아있는 대형주다 20조, 50조, 100조 이렇게 넘는 종목들은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일부 설명을 드렸지만 유의 사례에 대해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의 차트입니다. 상단선에 닿고 나서 하단선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결국 상승이 나왔죠. ABL 바이오는 시가총액이 10조 이하인 거로 알고 있는데 10조 이하의 종목들은 상승을 했다라고 해서 하단에 와서 매수할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을 더 한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매수 타이밍을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고 이것도 추가 하락이 있었지만 보면 윗꼬리가 있습니다. 반등이 몇 프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0조 이하의 종목군들은 추가 하락이 더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또 상단에서 닿고 반등이 바로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조 이하의 종목을 접근할 때는 약간 중기 투자 또는 뭐 스윙 투자의 어떤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닥에서 얼마 정도 상승을 했는가 이걸 반드시 보셔야 하고 대략 10조 이하의 종목군들은 8배에서 10배 정도 상승한 종목군들은 반드시 합성 엔벨로프 하단에 온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나는 10조 이하의 종목군들은 대응하기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더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을 하신다 그러면 리스크 없이 더 안전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할 것은 이 종목이 상승 구간이냐 하락 구간이냐 잘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승 구간에서는 합성 엔벨로프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하락 구간에서는 20 하단 그리고 아랜존 이 두 개의 매매법이 주가 돼야 한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유한양행의 차트인데요. 상단선에 닿고 이 당시에 추가 하락이 있었지만 20하단에서는 반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신약 개발의 FDA 승인이라든가 판매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하단에서 반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단선에 닿고 나서 바로 하단선에 오면 참 좋았는데 이 앞단에서 한 10%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하단선에 바로 오지도 않고 계속 봉들이 붙어서 흐르는 형태가 되면서 이 종목의 단기적인 어떤 상승 구간은 끝났다. 이때 상단선에 닿아야 추세가 다시 상승을 하던 결정이 되는데 닿지 않고 계속 내려올 경우에는 단기의 관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4일 전후로 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풍산의 차트인데 방산 관련주죠. 근데 주도 테마에는 들어가지만 대장주는 아닙니다. 이 당시에 대장주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RG 넥슨원인가요? 그런 종목들이 주도 테마의 흐름을 보였고 어떻게 보면 이 풍산은 후발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일단은 그 상단선에 닿았기 때문에 돌파를 해서 하단선 공략이 가능을 했고 그 다음에 상단선에 닿고 나서 이렇게 행보를 합니다. 행보. 이 구간은 상단선에 닿고 바로 내려오는 경우가 반등이 빨리 나오는데 옆으로 행보하는 구간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장주가 아닐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단에서 보면 또 한 4일 정도 옆으로 행보를 하거든요. 짧게 반등은 나왔지만 주도 테마의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단기적인 관점에 들어갔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매수가에서 익절을 하면 됩니다. 종목이 많고 또 기다리면 좋은 종목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라 할지라도 한 종목에 굳이 올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노보티지의 최근 차트입니다. 보면 바닥권이 7만원대에서 뭐 30만원까지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단에서 한 6%, 7% 정도 상승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도 상단에서 10몇 프로 상승이 나왔지만 초보자들이거나 직장인 경우에는 상단 매매는 대응이 안 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잡고 단기로 접근하면 매수를 할 수가 있지만 이 구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상단에서 반등이 나오고 상단 반등 나오고 했지만 이 구간은 대응을 안 하고 매수가 됐을 경우에는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엔벨로프 10 하단에서 매수하는 것이 안전한 구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합성 엔벨로프의 마지막 종목 SK 하이닉스입니다.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는 종목 중에서 단기간에 이렇게 3배 이상 상승하는 것은 저는 많이 보지 못했는데, 실적이라든가 또는 반도체 업황 때문에 단기간에 초대형주라면 우리나라에 2개 종목이 있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는데, 이 초대형주가 상승하면서 삼성전자와 함께 지수를 끌어올린 주도 테마의 대장주 SK 하이닉스인데,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계속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처음으로 10 엔벨 하단선에 닿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때가 RN 지지의 자리이기도 한데, 이때 이후로 한 50% 정도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하단에 온다 그러면 반등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데, 이때 중기로 매수한다, 스윙으로 매수한다, 단기로 접근한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상승이 나오겠지만 스윙으로 크게 상승이 나온다, 또는 7에서 10% 정도 상승이 나온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업황으로 봤을 때는 바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이닉스만 봤을 때는 관계가 없지만 글로벌 시장을 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바닥이 될지 또는 상승을 하고 추가 하락을 했다가 하단이 한 2번, 3번, 4번 정도 닿고 나서 추가 상승을 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까지 봤고요. 이제 합성 엔벨로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치아가 빠져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책이라든가 유튜브 영상, 그리고 또 계좌 인증까지 하라고 해서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다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서 영상이 늦어졌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책이 조금 있으면 출간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급등존, 또 절대존, 33존,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